김여정에게 막강한 역할을 위임했다라는 이런 위임 통치가 과연 단지 통치 스트레스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지금 남고 있습니다. 한 국회 정보위원, 북한 주민들이 김여정 담화를 외울 정도로 학습하게 하는 등 김여정의 위상은 강화되고 있다. 또 다른 정보위원은 국정 전반의 보고가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올라가고 지시가 김 부부장을 통해 내려간다. 포계자 성격이 있다. 그리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당시 국정원에서는 통치 스트레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부장. 만약에 지금 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병기 의원의 말대로 위임 통치 별거 아니다. 국정원이 쓴 용어고 뭐 김정은의 권력 혹은 건강은 막강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 라면 이게 심하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정원이 이른바 늘상 있었던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말한 경우가 돼버리지 않나라는 해석도 나오는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단지 통치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일이 북한에서 가능할까라는 물음이, 사실 저는 국방부를 오래 취입했잖아요. 드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근데 뭐 전 양쪽의 측면이 다 있어 보입니다. 윤태곤 실장님의 지적도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여정 부부장이 대미 대남 전선의 대남 정책에 전면 나선 건 이미 지난 6월에 보여줬죠. 사실 남한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적화, 대적, 정책을 폈다 이러면서 결국 계속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상황까지 갔었고, 또 군사 조치까지도 지시를 했었죠. 그게 다 김여정 부부장이 했던 거죠. 나중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시키긴 했지만 결국은 전면 이미 나선 상황에 있었죠. 지금 저 폭파시킨 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뭐 이게 굉장히 갑자기 뭐 통치 체제 변화를 의미할 정도로 색다른 그런 거다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국정원이 어제 하태경 통합당 간사도 잠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관심사항이라 아마 하태경 간사가 물어본 것 같습니다. 느낌에는. 관심사항이란 전제를 하면서 이제 이 위임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보셨지만 김병기 간사도 사실 국정원 출신이죠. 그런데도 갑자기 이제 위임이라는 용어는 국정원이 쓴 거다. 북한에서 실제 쓰는 용어는 아니다. 라고 하고 사실 국정원도 나중에 비슷한 해명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북한의 통치 체제에 엄청난 변화를 의미한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지만, 다만 분명한 거는 어쨌든 김여정 부부장에게 많은 권한이 가 있는 것만 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서 봤지만 모든 보고가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올라가고, 또 모든 하달도, 지시의 하달도 김여정을 통해서 하달되고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을,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파트너로, 국정 파트너로 가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이는데, 자, 거기에는 아까 윤태곤 실장은 본인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경제정치 실패도 인정했다 하지만 어쨌든 지난해 하노이 노딜 때부터 어쨌든 무오류의 지도자관이 있는 거죠, 북한은. 근데 노딜로 아무런 성과도 없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핵 정책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해왔는데 경제도 성과가 없고 핵도 성과가 없고 이런 상황은 또 틀림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과가 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 쉽지 않은 여건,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권력 위임이라는 말을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권한을 다양하게 분산하면서 뭔가 좀 다음 기회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뭐 확실한 것은 뭐 북한 내부에서 들여다 봐야만 아는 거기 때문에 위임 통치가 마치 북한에서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옳지 않으나, 일각에선 김병 박사님 불편한 시각도 있어요. 뭐냐면, 자 봐라, 북한의 김정은은 역시 다르다. 자, 본인의 권력을 다 아래로 분산하지 않냐. 참 민주적인 지도자다. 아, 북한이 좋은 사인이다. 자, 지금까지 연락사무소 폭파한 것 등은 다 잊어라. 자, 잘해보자. 네. 이런 시각은 더더욱 어떻습니까?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예. 일단은 바로 얼마 전까지 북한이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북한이 대한민국과 했던 약속을 종이장처럼 어겨버리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거 잊지 말자. 네.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나눈 얘기 중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 빠져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분명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난 뒤에 한 체중이 40kg 이상 가까이 늘었고, 또 선친의 사망에 관련해서 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한 이런 내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로나가 급격하게 재확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을 개연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러한 많은 것들을 사실 김여정 부부장이 떠안게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쏟아냈던 그 숱한 막말들이 또 김여정 부부장의 입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지금 얘기하고 조금 전에 김진애 앵커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을 권한 위임 등에 대한 얘기로 북한의 내부 상황들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이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북한 사회가 혹시 모를 급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안보 차원에서 북한의 문제를 좀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예. 뭐 김정은을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이 차원이 아니라 좀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시민 이사장이 예전 한 몇 년 전에 뭐 계몽군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계몽 군주냐 계몽 군주냐 계몽하지만 군주냐 예. 군주 중에선 계몽된 사람이냐 이거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다른 건데 여기 이제 3대 세습이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에 북한 내에서는 확고한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고 원래 2대는 아버지의 정통성을 나눠받는 사람이고 3대로 갈수록 그 첫 번째 대한 정통성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권위라든지 정통성을 만들려고 하는 자기만의 권위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다. 뭐 위임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북한에서 올해 그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 이제 여기서 주석 김일성 수령님께서 뭐 축지법을 쓰시고 이런 것은 실제로 축지법을 썼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정보를 워낙에 이제 많은 민중들이 정보를 줘가지고 일본군이 볼 때 신출 기물하게 보였다라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과거에는 김일성은 진짜 축지법을 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과거엔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이제 설명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권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내년 1월 달에 당대회를 이제 하겠다라는 것. 또 새로운 권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조금 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